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을 1시간 더 단축해 방역을 강화하고 사적 모임에 대해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저녁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덕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더 이어집니다.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추석 전까지 국민 70%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려면 방역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란 판단에 섭니다.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됐습니다. 집단 감염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은 더 강화됩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고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에도 식당, 카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밤 9시 이후엔 내부에서 먹을 수 없고 야외의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혜택도 제한적으로 적용해 식당과 카페 안에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명까지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또 4단계 지역에서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백화점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가 실시됩니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4명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 원에 불과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조정된 방역 조치를 적용한 뒤 방역 상황을 점검해 추석 연휴 전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새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다 보니 지금의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부 사적 모임 제한을 푸는 완화책도 함께 내놨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준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틀째 2,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진 건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은 아직 정점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8월 첫 주 1,495명이었던 주간 평균 확진자는 둘째 주엔 1,780명으로 뛰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로 늘었습니다.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급격한 유행 폭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 재연장으로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 정부는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당장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를 연장하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 2,500명 규모로 계속 발생하면 의료 대응 체계에 부하가 걸려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백신 접종 속도는 높이는 것만이 당분간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설명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 전체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영업 종료 시간을 앞당기는 대신 접종 완료자를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 것도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서요.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바꾸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내일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까지 줄줄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러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석 달 동안입니다. 기존 대출을 더 늘리는 것도 재약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중단됩니다. 이유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보다 8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7.1%나 늘어나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상한선 6%를 벌써 초과했습니다. 상한선을 맞추려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가계대출 증자 속도가 가파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차원이고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9월 말까지 신규 전세 대출을 중단하고 SC제일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계대출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1,660조 원,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11%나 치솟았습니다. 만약 거품이 꺼지기라도 하면 돈 빌린 사람들은 물론 은행들까지 위험해지는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 이사가 코앞인데 대출이 막히면 어쩌냐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은 아직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지만 대출 조이기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번엔 참 가슴 아픈 장면 하나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위험한 철조망 너머로 아기가 들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서 부모들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며 공항에 있는 미군에게 앞다퉈 아기를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생이별의 현장을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조망이 둘러진 카불 공항. 담벼락 아래 몰려있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뻗어 아기를 내밉니다.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서 있던 미군이 남은 한 손으로 아슬아슬하게 아기를 받아올립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철조망 안으로 아기를 던지려던 부모는 끝내 실행에 옮기질 못합니다. 한 영국군 장교는 절박한 엄마들이 아기라도 구해달라며 우리에게 아기를 던졌는데 몇몇 아기는 철조망에 떨어졌다며 모든 부대원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총기를 들고 공항 입구를 지키고 선 탈레반들. 한 손엔 아이를, 다른 손엔 외국 정부의 입국 허가증을 들고 줄을 선 여인들은 겁에 잔뜩 질렸습니다. 최근 탈레반에 합류한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이 여성은 아프간만 아니라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y husband is a terrorist Talib. America, Canada, France. So you and your daughter, you'll go anywhere? Any country? Any country. 수천 명의 인파가 공항으로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자 군인들이 경고 사격을 하고 최루탄을 쏴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목을 막은 탈레반은 사람들에게 총과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최근 나흘 동안 카불 공항 안팎에서 최소 40명이 총에 맞거나 인파에 밟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에는 아직도 미국인만 최소 10,000여 명, 미국에 협력한 현지인 80,000여 명이 남아있지만 공항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비서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비서의 가족이 휴대전화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이렇게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해당 비서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비서직을 그만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회의원 비서 생활에 대해 얘기하는 남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7급 비서였던 3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건 다름 아닌 김 씨의 가족. 김 씨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휴대전화가 어딨냐고 물었고 김 씨는 과거에 쓰던 전화라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이 직접 찍어둔 김 씨의 휴대전화 화면을 확보해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직접 사진과 영상을 불법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의 불법 촬영물을 저장만 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직접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사진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오늘 오전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두겠다며 의원 비서직을 사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원실 측은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실을 김 씨가 사직한 다음에 알게 됐다며 김 씨가 의원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김 씨를 신고한 가족과 김 씨 본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